진로는 언제 결정되어야 하나요? 또 입시 준비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이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언제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초5서부터 준비하는 것은 입시가 아니죠. 진로는 오케이. 초5 때서부터 결정이 된다면 오케이. 완전 대박이죠. 그렇다면 이 진로가 결정이 돼서 초5 때 진로가 결정된 아이들은 입시 준비가 어떻게 언제부터 들어가죠? 이 아이들은 초5 때서부터 특목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특목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초5 정도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초5 때서부터 특목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팩트만 엄마들이 알고 있어요. 진로가 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초5서부터 준비하죠? 말이 안 되죠. 말 안 되잖아요.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보고자 하는 입시 전형 요소들 대부분 들여다보면 내신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내신에다가 생기부까지 보잖아요. 똑같잖아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과정과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특목 준비를 시켜라 중학교 때 라고 하는 이유는 물론 특목고를 안 가더라도 특목 준비는 시켜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즉 진로가 결정되어 있는 아이가 특목고를 안 가도 상관없지만 특목고 준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결정이 안 됐어. 진로가 결정이 안 된 아이야. 당연히 이 아이는 입시 특목 준비, 고등학교 입학 진학 준비 잘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중1이라고 하는 시점에 초점을 맞춰 봐야 돼요. 우리 중1 때 뭔 행위를 하죠? 학교에서? 중1 때? 그거 뭐죠? 중1 때 하는 거? 아유, 왜 갑자기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날까요? 그거 하잖아요, 중1 때.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기억 안 나는 그 단어 좀 올려주세요. 중1 때 그 행위가 자유학기제, 아이고, 죄송해요. 자유학기제를 토대로 해서 뭐를 우리는 하는 겁니까? 자유학기제를 토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 진로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학기제라는 걸 토대로 해서 진로 영역에 대한 나의 확신과 확정을 찾기 위한 체험활동이잖아요. 이 체험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체험을 토대로 해서 확정,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체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 요소인 거죠.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교육에서 가장 강력하게 아킬레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중1 때 이 자유학기제를 토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로가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진로가 결정된과 동시에 무슨 행위가 결정이 됩니까? 나 전공. 진로가 결정이 되면 전공이 결정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전공이 파악이 되면 무엇이 또 파악이 됩니까? 어떠한 대학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들이 있는지가 파악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대학 리스트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 대학 리스트가 나오는 순간 나의 학습 수준과 비교과 활동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릴까?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우리는 로드맵이라고 우리는 정의 내리는 겁니다. 왜 1강서부터 오늘 4강, 다음 주 5강, 다다음 주 6강에 걸쳐서 왜 이런 코칭 탱크강을 여러분들은 왜 접하시는데요? 바로 이 우리 아이들의 로드맵을 설계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중1, 초등학교 때 땡큐. 중1 때 만들어지는 아이들 치고 초등학교 때와 중1 때 진로가 결정된 아이들 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없어요.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1강 때 우리 그 공지사항 보시면은 이제 코칭 진단지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진로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아이와 진로가 확실치 않다라고 하는 아이를 크게 구분 한번 해보세요. 진로가 결정된 아이들 치고 공부를 못할 수가 없다니까요.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유를 내가 파악하고 있거든. 이유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진로가 결정돼서 무엇을 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제일 먼저 관련된 진로, 독서 활동을 진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이 대부분 무슨 또 실수를 하십니까? 진로 결정됐으니까 이제 공부하자. 물론 공부는 해야죠. 근데 공부보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독서력과 독해력을 끄집어 올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에 독서, 토론, 논술, 국어 학원 원장님들이 들어와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독서, 토론, 논술 학원들은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다녀야 되냐면 늦어도 고1까지는 다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현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1 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그 시점에 대부분의 독서, 토론, 논술 학원을 그만둬요. 왜? 교과 중심 전문으로 가려고. 자, 그렇다면 제가 1강 때였나요? 2강 때였나요? 그 말씀 드렸는데 수학 전문학원에서 수학 실력 올리려면, 영어 학원에서 영어 실력 올리려면 과제물 뭘로 대부분 주면은 가장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 좀 해드렸었는데 저는 독서와 독해 프로그램을 과제물처럼 준다면 여러분들의 수학 전문 학원과 영어 전문 학원의 실력 향상은 극대화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늦어도 언제까지는 잡혀야 된다? 중3 때까지는 진로가 결정되어야 한다. 늦어도. 정말 늦어도.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실래요? 고등부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학원 선생님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실래요? 고1인데 고2인데 진로가 아직 없어요 라는 아이들이 보통 몇 프로 정도가 있던가요? 전 현장에서 확실히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 고등학생들 만나보면 대략 평균 약 60% 이상은 진로 직업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는데 자기 확신이 없다 보니 그 60%의 아이들이 고1, 1학년, 1학기와 2학기의 생기부 관리가 흔들리고 있는데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물론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이 나쁘다, 잘못됐다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늦어도 고1 2학기 때까지는 자기 진로에 대해서 확신과 확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양한 진로 활동들, 동아리 활동들, 자율 활동들, 그리고 독서 활동들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좀 더 2학년 때서부터는 전문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고1 때까지 진로가 결정이 안 되면 학종은 포기해야 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그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1 때 진로를 찾겠다라고 꿈틀 캠프를 저희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은 안타까워요. 물론 진로가 있어서 오는 친구들이 있고 진로가 없어서 오는 경우들이 그 경우가 이제 안타까운 경우겠죠. 그 안타까움 때문에 고1 때는 집중적으로 성적보다는 여전히 진로에 대한 부분 가지고 많은 부분을 시간을 좀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2인데 진로가 없어요. 이 케이스가 가장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이 강의를 접하고 계신 우리 원장님들 중학교 때 사람 만듭시다 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미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가들 중학교 때 사람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을 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미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